반갑습니다. 자, 손해평가사 2024년도 10회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기본 강의 이제 시작할게요.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약간 인트로 성격의 말씀,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 시험의 기준서, 2차 시험의 기준서는 논금원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론서예요. 정식 명칭은 있지만 그냥 논금원 이론서로 통칭할게요. 더 이상 업무방법서 아니에요. 업무방법서는 재보험 사업자의 자료이고 7회 시험까지만 기준이 됐었습니다. 자, 이 이론서는 매년 시험 당해 3월에 과거에 3월 말 4월 초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그냥 3월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3월에 확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공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매년 이때 확정이 된다? 책이 내용이나 구성이 고정, 픽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변화해 왔고, 변경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변경될 거예요. 왜 우리 이거 시험 봐야 되는데 자꾸 내용이 변경되냐고요? 그것도 매년. 여러분, 우리는 농작물을 공부하는 거예요. 가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농작물 가축이에요? 보험에 가입한, 즉 상품을 공부하는 거예요. 상품 내용이 바뀌면 이 책의 내용도 바뀌어요. 또 우리 또 하나의 축이 뭐죠? 우리가 공부하는 양대 축이 있잖아요. 상품. 그리고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평가하지? 즉 실무를 공부하는 거예요. 실무. 이해되시죠? 현장 실무가 바뀌면 책의 내용도 바뀌어요. 아주 옛날 거 그대로 고집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매년 바꿉니다. 그래서 변경되는구나. 자,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내용이 막 확 바뀔까요? 아니, 농작물 가축이 바뀔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보험 상품 내용, 변경될 수 있죠. 하지만 보험 상품 내용도 막 이랬다 저랬다 확 바뀔까요? 그럼 어떻게 가입하라고요? 그쵸? 실무,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법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그럼 기존 여러분들의 선배 평가사님들 어떻게 평가해요? 사실 이미 이렇게 한 바퀴 쭉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용만으로 보면요. 순수하게 내용만으로 보면 5% 될까요? 매년 변경되는 게? 일부 수치, 아주 약간의 일부의 평가 방법의 변경, 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고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24년도 10회 시험이니까 24년도 3월에 이 책이 나온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공부 시작하면 되겠네. 제일 좋죠. 그게 저한테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나 제일 깔끔합니다. 저도 확정된 다음에 교재표 내고 강의하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뭐가 변경됐대 막 이런 혼란스러움 없이. 근데 9월이 시험이잖아요. 물론 일부 탁월하신 분들은요. 6개월, 요즘 유튜브 보니까 2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3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그런 탁월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독학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6개월 만에 합격? 글쎄요. 어렵죠. 보통 1년에서 길면 2년 잡으시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쩔 수 없어요. 강의를 미리, 공부를 미리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은요, 전년도 2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초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시점, 늦가을 시점에 미리 기본과정, 그러니까 미리 공부, 미리 강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의문점 생기시겠죠? 뭘로 공부하지? 교재, 강의를 하려면 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내용은 2024년 3월에 나오는데 미리 강의를 듣는데 지금 시점으로 뭘로 공부하지? 네. 여러분들, 자, 우리 2차 시험 공부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2023년도 논금원 이론서로 공부를 합니다. 이래도 됐냐고요? 95% 같다니까요. 변경폭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논금원 이론서가 세종대왕께서 발명하신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우리 글이지만 외계어죠. 네.
계략적으로 이것으로 훑고요.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하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은요. 제가 해설 노트를 파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책이 아닙니다.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해설 노트는요. 이 변경되는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다행히도 농구먼에서는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변경된 것만 반영하겠다. 다음 시험에. 이게 왜 다행이냐고요? 여러분, 제가 시험 치를 때는 또 본의 아니게 라떼는 나오는데 제가 시험 치를 때는요. 시험 한 달 전까지 내용이 계속 바뀌었어요. 어떤 분위기에서 시험 치러졌는지 감이 잡히세요? 하도 말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12월 31일 것까지만 전년도 그것까지만 반영할게 이 책에 12월 31일까지의 약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변경되는 내용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농구먼 이론서 23년도 거 있고 95% 갖고 미리 공부를 시작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 해설 노트에는 변경되는 내용 같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친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 기본 강의 이론서로 훑고요. 해설 노트 보시고 1과목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1과목이 끝나고 나면 1과목에 문제풀이 할 거예요. 자, 물론 이 해설 노트에도요. 우리 이론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 요약도 되어 있고 뭐 보다 깊은 해설도 되어 있고 문제 다 있어요. 이 해설 노트에. 여기는 딱 그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풀이에서 할 문제는 보다 더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 감 잡히시죠? 어떤 건지. 이 과목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손해평가사 공부는요. 이론 따로 문제 따로 백날 해봐야 시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이게 될 거예요. 무조건 같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로 정리하셔야 돼요. 1과목 이렇게, 2과목 이렇게. 각 보장 방식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각 보장 방식별로. 오케이. 교재는 이렇게 할 텐데, 강의 교재는. 자, 이 문제풀이, 교재 문제집이에요. 변경 내용, 24년도에 변경 예상된 내용 다 담아 놨습니다. 교재에.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쭉 진행하시다가 24년도 3월 달에 24년 10회용 이 농구먼 이론서가 나오게 되면 또 살짝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농구먼 이론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3회차거든요. 24년도 3월에는 나오는 게. 그럼 어느 정도 내용이나 구성이 좀 이렇게 안착됐어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져요. 더 이상 뭐 어쩔 수 없는 내용상의 변경, 일부 수치 변경 뭐 이런 거 외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참고로 21에서 22년도 깜깜이 시험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재해보험 사업자 NH 업무 방법서로 했고요. 22년도에 첫 농구먼 이론서가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책 구성이 어떻게 될지. 근데 책이 딱 나왔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로, 모 업체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기존에 이 책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 나중에 또 확 빠지기도 했고 어쨌든 굉장히 뭐 변화가 심했었죠. 22에서 23년도는요. 내용상의 변경보다도 내용상의 변경도 있었죠. 이때 인수 관련 수확량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다 빠져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할 때 이거 빠져 있는 거 말이 안 된다고 강의를 계속 다 했었어요. 제 교재에도 다 실어 놓고 저랑 공부했던 분들 이 내용이 다시 이때 추가가 됐었을 때 그렇게 이렇게 허둥지둥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이 과목에 있던 내용이 막 이상하고 책의 구성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 23에서 24년도 요 시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의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용상의 변경은요. 괜찮아요. 왜냐면 내용상 변경 있는 건 제가 짚어드리고 강의해드리고 교재 문제집 수정하면 돼요. 이거에 따라서.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뭘 또 수정하냐고요. 이게 또 웃긴 게 농구먼 이론서가요. 만약에 변경되는 게 5개가 있다. 5개를 다 반영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이거는 전년도 거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해요. 참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상되어 있는 게 해설 노트나 문제집에 담겨져 있지만 막상 24년 3월에 이론서가 나오고 나서 100% 담겨 있을지 일부는 전년도 거 그대로 유지를 할지 몰라요.
근데 뭐 그건 괜찮다니까요. 짚어드리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책의 구성이 바뀌는 경우. 이렇게 막 내용이 막 여기 1과목에 있다, 2과목에 있다 막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이런 구성이 바뀌는 경우. 자, 그때 되면 여러분이 24년도 농금원 이론서를 가지고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 시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재하고 강의하고 달라요가 되는 거예요. 농금원 이론서하고 강의하고 달라요. 왜? 강의는 24년도 기준으로 쭉 훑기 때문에. 23년도 기준으로.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이후에 강의를 들으실 분들, 제가 강의 그때 새로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백그라운드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책의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강의랑 그다음에 농금원 이론서랑 약간 순서가 이렇게 매칭되지 않을 수가 있구나. 이런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손해평가사 저도 강의를 하고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너무 겁을 들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내용에 들어갔을 이제 공부 기본 과정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악마는 어디에 있다? 디테일에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거 하나 꽂히시는 거예요. 굉장히 지엽적인 단어, 문구, 내용 아니면 너무 어려운 단어, 문구, 내용 이건 내가 꼭 정복하고 말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그런데 집착하실수록 합격은 빠이빠이. 여러분 당연히 일단 큰 줄기, 큰 틀을 잡으셔야죠.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구회시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고차원적인 문제 아니면 이상한 문제 안 나왔어요. 그동안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100점 맞으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 60점 이상이면 된다니까요. 이거 다 잡고 나시면 지엽적인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하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거 안 되신 상태에서 막 이상한 거 질문하시고 거기에 막 집착하셔서 해결이 안 되니까 다음 쯤도 못 나가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주의하실 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상품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장 실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완벽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허점이 있어요. 공부하시다 보면 이거 뭔가 좀 불합리한데? 계약자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이거 공식이 좀 이상한데? 특히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일수록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완벽한 이론이 아니니까요.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일본처럼 농작물 가축재보험 제도가 역사가 오래되면 현장 실무가 상품이지만 어느 정도 완벽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그렇지 못해요. 상품으로서도 현장 실무로서도 막 다듬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눈에 띄어요. 자, 그런 분들은 질문을 막 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토론하거나 논쟁하길 원하세요. 이걸 유발하세요. 저는 그동안에는 이런 질문, 이런 거에 제 견해도 말씀드리고 다 했었는데 질문을 하시면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결론이 뭐냐면 너무 부작용이 커요. 99% 다른 회원님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자격시험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99%의 다른 회원님들은 공부하시다가 막 이런 논쟁, 토론이 붙으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막 혼란. 학업에 너무 방해가 돼요. 근데 저도 모든 분들을 위해서는 이건 안 되겠다. 부작용이 많다. 이제부터는 어떤 토론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글, 질문 올리시면 저는 답을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시험과 관계없는 것도 답을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 모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기본 과정인데 지금 기초입문 강의가 다 업로드 됐죠? 이거 안 보시고 기본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에서 다뤘던 내용은요, 안 다룰 거예요, 기본에서.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빠르게. 무슨 얘기죠? 기본 강의 듣다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설명이 약하지? 기초에 있는 거예요. 기초에 있는 거예요. 기초 강의를 들으시고 나는 이해도가 한 70% 이상은 될 것 같아? 그러면 넘어오세요. 기초에서 또 100% 다 이해해야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기본으로 넘어오세요. 하지만 포인트는 기초에서 한 것은 웬만하면 기본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자, 오늘 내용 포인트는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내용 포인트는 농금원 이론서가 23년도든 24년도든 어떻게 바뀌든 구성이 아니라 내용에 충실해라. 그리고 공부는 1과목, 2과목 순서대로 농금원 이론서로 훑고 해설 노트로 정리하고 기초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은 문제풀이,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년 3월, 4월에 농금원 이론서 나오면 개정판, 뭐가 어떻게 됐는지 문제풀이 특강 겸 최종 정리 특강 할 거고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어디부터 할 거냐면 1과목 적종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앞에 막 농작물 재보험 제도, 그다음에 뭐 보험의 이해 이거는 마지막에 거의 암기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메인이 이거잖아요. 보장 방식. 우리 소 과목 제가 나눴었죠. 그래서 그거 다 마치고 시간 제일 많이 걸리고 여러분 공부하시기 버거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암기 관련된 거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3년도 농금원 이론서 이게 95페이지일 거예요. 그 마지막 수정 버전, 최종 버전 있죠? 4월 28일인가 그때 버전으로. 자, 보시고요. 일단 과수 작물이네요. 네, 적종.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죠. 과수 4종. 하지만 여기에서 이 종은 그냥 뭐 관용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NH도 저렇게 씁니다. 품종이 아니라 품목이라는 거. 네. 5회 때 이거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좀 그랬었죠. 네. 자, 주요 특징 다 아시는 내용이죠. 뭐 적종이란 보험의 목적이 돼.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우리 하나의 계약인데 보험기간을 나누더라.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이때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는 이때까지는 적과 용어의 정의 다 암기하셨죠? 종합위험으로 인한 자조화로 인한 평년 착과량과 적과 종료 직후 조사된 적과 착과량의 차이를 보상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종합위험이 발생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 착과량이 적게 나온다면 이 차이가 착과 감소량이고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고 그쵸? 자, 두 번째 기간에는 즉 적과 종료 이후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에는 적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에는 특정 몇 종, 특정한 7종 위험에 의한 자, 인삼은 특정 8종. 그 다음에 또 특정 나오는 거 뭐 있죠? 그렇죠.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복분자 무화과 특정 2종이죠. 수학 개시 후에. 네. 7종에 대해서만 특정 위험이니까 담보 조건 있겠죠. 암기 끝나셨어야 됩니다. 네.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받는 방식을 말한다. 근데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뭘 보장한대요? 해당 재해로 감소된 양 하지만 우린 이것을 감수, 과실수, 합계, 누적 곱하기 가입 과중, 그쵸? 가입 과중 킬로그램 단위. 해당 재해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재해마다 강조했었죠? 태풍이 났어요. 적과 종료 후에 집중호우가 났어요. 일소가 났어요. 났군요. 마지막에 한꺼번에 조사할게요. 지금 인력이 없어요. 이거 안 돼요. 바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과실은 나무에 이렇게 착과되어 있다면 피해가 쌓일 수 있구나. 1번 재해가 와서 이만큼 피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매달려 있어요. 자, 2번 재해가 왔어요. 위에 쌓이겠죠? 2번 재해로 입은 거는 요만큼이더라. 1번 재해로 입은 양을 빼줘야 하더라. 해당 재해로 의한 피해, 그 의미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보험금의 이름이, 그렇죠? 요 시기에는 착과 감소 보험금, 착과 감소량, 착과 감소 보험금. 2번 시기에는, 즉 과실손해보장 시기에는 과실손해보험금. 보험금의 이름이 과실손해보험금이지만 이 전체 계약을 과실손해보장이라고 해요. 과실손해를 착과의 감소와 감수과실수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거죠. 오케이. 자, 보상하는 재해 한번 볼까요?
보상하는 재해. 참 농구먼 이론서 하시는 분들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계속 중복되어 있는 게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상하는 재해, 적과 종류 이전, 자조화. 자, 여기서 기타 자연재해, 기타. 상기 자연재해, 준하는 자연현상, 즉 어떤 분들 너무 편협하게 보셔갖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타 잊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 종합위험. 한번 정의를 쭉 볼까요? 이거는 글쎄요. 다 암기를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이런 1차원적인 문제는 그쵸? 하지만 자꾸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여러분 농구먼 이론서 읽으실 때 이 부분 반복되니까 패스 아니에요. 반복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눈으로 익히세요. 눈으로.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 이상, 주의보보다 센 거 경보죠. 그러면 주의보 이상이면은 주의보 경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특정 위험 나올 때 거기에만 경보 있다고 뭐 여기는 경보 안 되나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태풍 피해하고 강풍 피해가 분리돼 있죠. 근데 사실 종합위험은 크게 뭘 분류할 이유가 없어요. 뭐 원장에는 써 있겠지만 어떤 피해라고 나중에 보고서에 써 있겠지만 자, 우박, 동상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 얼어야 돼요. 자, 이때는 그냥 농작물 등이 얼어서 해요. 농작물 등이. 근데 나중에 특정 위험 가을 동상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어디가 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호우. 여긴 그냥 호우 피해. 특정 위험 가시면 집중 호우 피해. 한해. 저 한해가 우리 이 농구먼 이론서나 재해보험 사업자의 업무 방법서는 일본식 표현을 거의 그대로 일본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나 표현을 그대로 본따온 게 많아요. 한해, 이 가뭄 피해도 한해라고 하고 막 추울 때도 한해라고 하잖아요. 한자식 표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한해, 장기간의 지속적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 수분 부족, 또 식물의 수분이 부족, 그거 아니에요. 네. 냉해, 성장 기간 중 생육의 지정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 정해져 있지 않죠. 근데 인삼에 보시면, 인삼 특정 위험이죠. 인삼 특정 위험의 냉해 보시면 최저 0.5도라고 정해져 있어요. 0.5도. 종합위험일 때와 인삼 특정 위험일 때와. 얘 얼면 돼야 안 돼요. 얼면 동상해로 가셔야 됩니다. 조해, 설해, 폭염 이렇게 있습니다. 준하는 자연현상, 기타. 조수해, 새나 짐승 다 되는 거예요. 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없습니다. 적과 종류 이전 종합위험 한번 쭉 봤어요. 이번엔 적과 종류 이후에 특정 위험 보겠습니다. 종류, 태화, 지집. 이 순서로 하지 마시고 우리 이 과목 공부하실 때 필요한 순서대로 하셔야죠. 태화, 지집, 우일, 가. 그쵸? 아까 종합위험일 때는 강풍하고 태풍하고 분류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강풍 포함 태풍. 태풍에 관한 특보. 자, 여기는 경보 나오고 저긴 안 나오니까 아닌가 보다. 주의보 위에 경보예요. 아까 주의보 이상이니까. 네. 발령할 때 발령 지역에 바람과 비를 말하며 and or 어떤 걸까요? 여기 무슨 얘기냐고요? 바람과 비 그리고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이어야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바람과 비 또는 최대 2 이상의 강풍일까요? 답은 여기 있네요. 집중호우. 발령 지역의 비 또는 기상청에서 어쩌고 12시간 누적 강수량 80mm 이상인 강우 상태. 또는 즉 태풍 피해라고 한다면 태풍 주의보 경보 발령됐을 때 바람과 비 발령 지역이 이거나 아니면 이런 기상청 기상특보가 없었어도 최대 14m/s 이상의 바람이거나 즉 강풍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거 가지고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자, 이 기상청 조건 제가 인삼에서 지금 약관에는 적종하고 똑같이 이 기상청 조건이 반영되어 있지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약관에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데 23년도 농공원 이론서 22년 말까지 기준으로 했겠죠? 다 반영되어 있는데 농공원 이론서에는 이게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런 거 봐야 되겠죠? 네. 적종하고 똑같이 지금 약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삼에서. 특정 위험은 인삼하고 자꾸 비교를 많이 돼요. 왜냐면 복분자 무화과 같은 경우는 담보 조건이 똑같아요. 적종하고. 근데 인삼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화재. 뭐 화재는 화재고. 지진. 어떤 지진? 어떤 지진? 자연지진. 자연지진. 뭐 실험에서 지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상청에서 규모 5.0 이상. 그다음에 진앙이 어디여야 한다. 뭐 이런 거. 자, 가을 동상해. 아까 종합위험에서의 동상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서리, 기온의 하강. 아까는 농작물 등이 얼어서. 자, 괄호 넣기. 과실도는 잎이 얼어야 돼요. 그리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빈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대요. 사실 피해 인정받기가 만만치 않겠죠. 네. 하나 더 들어가죠. 이 피해는, 그쵸. 이 피해는 뭐에? 과수 4종이지만 그 중에 2가지만 단감, 떫은감에 한해서 10월 31일까지 발생해야 된대요. 11월 1일 안 돼요.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즉 가을 동상해가 10월 31일까지 단감, 떫은감에 나무 전체 잎 중 50% 이상이 고사 죽어야 된대요. 그때 피해를 인정한다. 여러분 계속 보시면 피해를 인정한대요. 피해를 인정한다. 뭐예요? 피해를 인정한다. 지금 대답하고 계시죠? 저가 종료 이후잖아요. 저가 종료 이후 뭘 보상한다고요? 피해를 인정하니까 보상하겠죠. 뭘 보상한다고요? 누적? 누적은 뭐 여러 차례 있으면 감수과실수. 피해를 인정한다. 이럴 때 감수과실수 산정해라.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가을 동상해가 일어났는데 11월 1일이에요. 잎이 뭐 70% 이상 고사했대요. 피해 인정해요? 안 하죠? 감수과실수 산정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보상하는 손해 이거 그냥 암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응용. 그러면 만약에 10월 20일 날 발생했어요. 가을 동상해가 단감, 떫은감에 전체 잎의 49.9% 이거 나오지도 않겠지만 고사했대요. 피해 인정해요? 안 하죠. 감수과실수 산정하지 않아요. 자, 가을 동상해 무슨 감수과실수? 이건 알고 계시죠? 기초 과정이에요. 착과 감수과실수. 즉 이런 경우에는 이거 다 해당된다면 착과 감수과실수를 인정해라.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해당되면 착과 감수과실수를 플러스로 인정해줘라. 추가로 인정해줘라. 해당되지 않는다면 추가 안 되는 거고요.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냥 과실에 있는 착과 감수과실수만 인정해주면 돼요. 단감, 떫은감 보험기간 아시잖아요. 11월 15일까지 과실에 발생한 피해만 보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피해와 과실 피해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당연히 보상하는데 이 피해가 이렇게 발생되면 추가로 인정해 주어라. 뭐를? 착과 감수과실수를. 자, 일소. 폭염으로 인해 여러분 이거 하고 좀 뒤로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잠깐 가볼까요? 똑같이 이렇게 반복돼 있어요. 그쵸? 페이지 낭비. 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저가 종료 이후 좀 많이 넘어가네요. 예, 볼게요. 우리 기본 구종은 다 암기하셨겠지만 제가 기본적인 거 기초에서 다 해놓고 모자라는 거 기본에서 채우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하시죠? 갑자기 일수하다 왜 여기 나왔냐면 여기 있네요.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소지 이런 거 일본식 표현이죠. 잎 제거로 인해 발생한 손해. 잎이 없어요. 잎을 막 부적절하게 다 없애버렸어요. 잎 제거해버렸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적절하게는 필요한데 부적절하게. 잎은 공장이에요. 제가 단감, 떫은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과실에 양분이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이게.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못해요. 과실이 있는데 햇빛이 그냥 막바로 와요. 일소 생기겠네요.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상하는 손해 폭염으로 인해, 입소지로 인해 안 되는 거예요. 폭염으로 인해 되는 거고. 또 하나 있는데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했대요. 병충해 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되면 일소 생기겠네요.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우리 이렇게 짝지어서 아이고 다시 또 한참 앞으로 갈게요. 이렇게 넘기면 어지러우실까요? 제가 화면을 안 봐가지고 다시 한참. 네. 그래서 폭염으로 인해 오케이. 일소는 정의에 나오죠.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돼요. 어디가? 과피 또는 과육이. 여러분 가을 동상에서도요. 과실 또는 가지가 맞아요, 틀려요? 과실 또는 잎이. 과피 또는 과육이. 됐죠? 네. 여기 또 잎이 이거 막 섞어 놓으면 네, 구분하시고요.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 자, 그리고 그러면 이 폭염의 담보 조건이 나오죠. 담보 조건이. 담보 맡아서 보증한다. 이래야지만 회사가 보증한다. 네. 쭉쭉쭉 보시다가 연속 2일 이상,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 연속. 우리 인삼으로 잠깐 또 넘어가면 인삼은 일소가 아니라 폭염이 들어가죠. 강태우 집에 폭침화 폭냉이 왔다 그랬잖아요. 폭염. 거기 보시면 그냥 7일 이상. 연속자가 없어요. 그리고 30도 이상으로 돼 있어요. 자, 이거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열흘 중에 30도 이상 이렇게 돼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7일만 되면. 근데 여기는 연속. 문구 그대로. 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보상하는 손해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중복되니까 넘어가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저가 종류 전, 저가 종류 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이거 앞으로 그냥 계피라고 할게요. 계피. 여러분 이제 상법도 공부하시겠지만 계피는 계약자, 피보험자, 계피 대해는 뭐죠? 법정 대리인까지. 네. 계피가 지출한 손해 방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대요. 다만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일단 떠오르는 거, 우리 저기 가축 가시면 손해 방지 비용 있거든요. 시설 말고, 지금 시설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시설 말고 작물 그리고 가축, 동물 손해 방지 비용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도 똑같은 거. 보험 목적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한다. 똑같은 거. 손해 방지 비용이 성격 자체가 같다고요. 작물이든 시설이든 가축이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는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우리 추가 비용 손해 5가지가 있죠. 잔, 손대잔, 기. 잔존물 제거 비용. 뭐 가축은 잔존물 처리 비용이죠. 그다음에 손대잔, 손해 방지 비용, 손방비라고 많이 하죠.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에 우린 지금 작물 하잖아요. 농작물은 잔존물 제거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요. 이건 약관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우리 농작물도 크게 보면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2가지 뭐가 있을까요? 시설하고 같이 있는 거. 비가린 과수. 비가린 과수 포대참. 포도, 대추, 참다래.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인삼 있잖아요. 인삼. 해가림 시설. 또 뭐 있죠? 시설 작물 버섯 있잖아요.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 그쵸? 자, 이렇게 시설하고 같이 있는 경우의 작물은요. 손대잔기에 대해서 약관이나 농금원 이론서가 다 언급하고 있어요.
손대장기를 지급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하고 같이 있는 작물 말고 다른 작물은요, 얘만 인정을 해줘요. 얘만 기재가 돼 있어요. 이외 작물. 적종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농금원 이론서에 없는 내용은요, 농지당 손해방지 비용은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외 작물도 마찬가지고 20만 원 한도예요. 모든 농작물이 똑같아요. 손해방지 비용은 20만 원 한도. 이론서에 이게 누락돼 있더라고. 실어놓으려면 다 실어놓지,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약관에 보시면 농작물의 담보 조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담보조항의 주 내용은요, 보험금 계산하라는 거예요. 보험금 계산 방법. 가피자로 하세요. 적종의 경우에는 착과감소보험금, 착과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감소량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추가 비용 손해에도요,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을 적용해서 계산해서 지급하래요. 상식적으로 계산이 되나요? 자, 가피자 한번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피해율 뭐예요? 평수 미평. 평수 미평이 나와야 피해율이 나와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감소하고 미보상 감소량도 차감하고, 그래서 피해율을 산출해서 이 결과값이 보험금이에요. 이게 손해방지 비용에 적용이 되나요? 대입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에 적용이 되나요? 불가능하죠. 아니, 손해방지 비용에서 어떻게 미보상 감소량을 산정하고 이 담보조항을 적용해서 계산해서 지급하래잖아요. 대입권 보전 비용에 어떻게 뭘 지급하냐고요. 지금 작물을 하나는 겁니다. 작물. 네. 어떻게 미보상을 산출하죠? 어떻게 피해율을 산출하죠? 이로 인해 피해율이 나오고, 이 피해율에서 가입금액에서 피해율만큼 우리 기초에서 했잖아요. 가입금액에서 피해율만큼 지급하는 게 보험금이에요. 약정을 했기 때문에 빼는 거고. 농작물은 이거 적용이 불가능해요. 수확감소 보장이 아니라 적종 예를 들어볼까요? 착과감소량 계산해야 돼요. 손해방지 비용 어떻게 계산해요? 미보상 어떻게 계산해요? 자기 어떻게 계산해요? 불가능해요. 농작물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험금 계산 불가능합니다. 담보조항 적용해서 이 비용 손해 계산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손해방지 비용이 30만 원이다. 그럼 뭐 농지당 20만 원이니까 자, 가입금액에 20만 원을 적용해서 20만 원 피해율 적용해서 자기 빼서, 아니 손해방지 비용이 가입금액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뜻이 뭐예요? 뜻이 가입금액에서 피해율만큼 지급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손해방지 비용에서 피해율만큼 지급하라. 이거 말이 안 되죠. 계약자가 자기 부담금을 약정해서 차감해요? 아니, 어느 계약자가 여기서 자기 부담금 빼면 지급하겠어요. 이거 다 보험자를 위한 성격이 강해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시설 같은 경우는 잔존물이 발생하면 제거 비용, 그러니까 일종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손해액의 일종으로 보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보험자를 위한 성격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내가 차감하면서까지 보험자를 위해서 대입권 보전을 하고 잔존물 보전을 하고 손해 방지를 해요. 물론 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손해액에서 뭐 차감한다, 뭐 일부러 이렇게 해태한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자,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여기에서는 가입금액도 아니고 피해를 이걸 대입해서 산출할 수도 없고, 자기 부담을 차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심지어는 시설도요, 점점 이 비용 손해에서 자기 부담금 차감하는 거 약간 개정되고 있어요. 개정된다기보다는 기존에 안 실려있던 게 점점 실리고 있는 거죠. 가축 실렸다가 지금 시설 작물 원예 시설 실렸다가 해가림 비가림도 저는 몇 년 내에 바뀔 거라고 봐요, 약관이. 그럼 뭐냐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농작물 담보조항에 보험금을 담보조항을 적용해서 계산해서 지급하라는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손해방지 비용 20만 원에서
1 마이너스 자기 이렇게 하래요. 이건 또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어요. 피해율 적용하는 거는 이게 피해율이 나오지 않으니까 겠죠.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뭐든지 가입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럼 이런 내용이 실려 있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후진적이라 그래요. 그냥 닦아놓고 말씀드리면. 그리고 실무에서 발생할 일은 저는 손해평가 1회부터 하신 분들 중에서 이거 발생하고 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즉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발생 자주 해요. 그러면 개정이 들어가겠죠. 이거 내용이 이게 실려 있었네. 재물보험에 있는 약관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이다 보니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이런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실무에서는 발생하면 그냥 전액 다 줘요. 전액 발생하면. 발생한 일이 없어서 그렇죠. 네. 이거는 NH 직원한테 제가 확인한 얘기예요. 하지만 우린 시험 봐야 되잖아요. 뭐 NH 직원 얘기고 뭐고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담보조항 적용하라면서요. 뭐 해야죠. 뭐 그러면 자기 차감하는 거 말도 안 되고 평수입평을 적용할 수도 없고 뭐 기준수확량에서 자기 부담 감수령 할 수도 없지만 하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율은 안 되고 담보조항의 내용이 피해율과 가입금액이 이 보험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피해율은 안 되고 이거라도 적용해야죠. 뭐 이거라도 가입금액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곱하기 비용손해 피 자하고 곱하기 1 마이너스 자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맞느냐 이걸 질문하신 분 계셔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둘 다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이거 출제한다면 또다시 전원 정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근거를 하려면 이건 보험금 계산 방법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이걸 해야죠 뭐. 말도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요.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갑자기 또 제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때문에 막 흥분을 했는데 네. 어쨌든 비용 손해는 저래요. 그리고 시설에서는 시설과 같이 있는 작물은 지금 제가 손대잔기 다 있고 나머지는 손방비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약관을 가만히 읽어보시다 보면 적종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방지 비용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약관에 잔존물이 발생한다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이 잔존물이 생겼는데 회사가 취득한대요. 근데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요. 잔존물 보존 비용이. 그럼 지급이 안 될 리가 없죠. 근데 어찌됐든 언급되어 있는 건 시설과 같이 있는 작물 외에는 손해방지 비용만 돼 있고 약관에는 20만 원 한도라 돼 있지만 이론서엔 그 부분은 안 써 있고 도대체 담보조항을 적용해서 계산해서 지급하라 하는데 둘 다 말이 안 되지만 1 마이너스 자기부담보다는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그래도 우리가 뭐라도 여기 이렇게 하라면서요 이렇게 근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내용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내용 하다가 거기까지 갔네요. 요거 차가함수 보험금에도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려야 돼요. 보시다 보면 과실손해보험금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또 궁금함 드시죠? 차가함수 보험금 때도 만약에 저게 발생하면 실무 이제 떠나자고요. 발생하면 지급하고 과실손해에도 발생하면 지급하고 규정이 없어요. 약관에도 없어요. 다만 유추할 수 있는 건 농지당 20만 원. 한 농지당 20만 원. 우리 시설 쪽 가시면 한 사고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표현 없이 농지당.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의 해석은 하나의 농지에 차가함수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손방비 다 합쳐서 20만 원. 농지당이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지역적인 부분에 해석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볼게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건 조금 이따 해설 노트로 보자고요. 네. 뭐가 추가되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험기간 나오는데요. 여러분 해설 노트 한번 볼게요. 해설 노트. 이거 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네. 여러분 이 해설 노트 돌리지 마세요.
다 경쟁자예요. 비정한 세상 다 경쟁자예요.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번 시간 준비운동 한다 그러고 괜히 또 혼자 흥분했네요. 자, 계약체결 입사 시부터 저가 종료 시점까지 자조화. 이거 뭐 다 알아요. 근데 우리 특약 있는 거 아시죠, 이제? 특약? 아시잖아요. 나는 이거 다 안 할래요. 나는 보험료 할인 받을래요. 한정보장 특약 할인율 받을. 나는 5개만 보장받으면 돼요. 네. 담보 조건은 특정 위험이니까 저가 종료 담보 조건하고 동일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자조화로 인해서 뭘 보상한다? 아까 했잖아요. 평년 착가량 대비 착가량의 감소. 즉 평착 마이너스 적차. 자조화가 발생한 착과의 감소를 보상한대요. 모든 거 다. 자, 5개만으로 인해 발생한 착과의 감소를 똑같이 보상할까요? 아니, 웬만한 거 다 특별한 조건도 없이 그것도 평착 마이너스 적차. 10,000개였는데 기대가 10,000개였는데 개로 할게요. 개수 7,000개가 열렸어요. 저가 착가수 보니까 3,000개. 이것도 다 한대. 3,000개. 딸랑 5개인데 이것도 3,000개. 그러면은 저 같아도 보험료 할인 받고, 물론 5개밖에 안 되지만 보장이 다 똑같대잖아요. 5개를 보장받으나 이걸 보장받으나 보험금 지급 대상은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잖아요. 그쵸? 뭔가 아닐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쵸? 이 5개만으로 인한 이 특약을 가입한 농지라면 이 5개만으로 인한 손해는 얼마나 될까? 회사는 다 따져요. 이 보험회사가 어떤 데인데요? 다 따져요. 특정 5종만으로 인한 특정 5종에 의해서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소량은 얼마일까? 이걸 따져봐요. 어떻게 따지는 건 나중에, 이건 이 과목의 내용이겠죠? 다 따져봐요. 자, 재해가 발생했어요. 2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2가지 케이스가. 일단 또 여기로 넘어갈게요. 네. 한정특약을 가입했어요. 한정특약 가입한 농지. 2가지 케이스. 첫 번째, 5종에 해당하는 재해만 발생했어요. 5종에 해당하는 재해 뭐 있다고 그럴까요? 태풍이 발생했어요. 한정특약 가입했는데. 발생했으면 그만큼 손해가 있겠죠? 저가 종료 전, 생육 시기가 저가 종료 전, 요만할 때, 이제 막 착가되고 있을 때의 재해는 뭐 이렇게 멍들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착가가 감소했을 거예요. 오케이. 착가가 감소됐어요. 그러면 10,000개 기대했는데 착가가 감소했으니까 7,000개. 가능하죠? 3,000개. 그래요. 이걸 보상해요. 근데 회사는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 3,000개의 다른 요인은 들어가지 않을까? 다른 요인? 이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100만 명 중에 한 분 정도 태풍 왔어. 우리 가수원에. 잘 됐다. 적과를 엄청 해버리는 거예요. 과다 적과. 그래서 실제는 한 1,000개인데 과다 적과 해버리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이거 안 되겠다. 예전에 이거 없었어요. 생긴 지 몇 년 안 돼요. 이거 안 되겠다. 태풍으로 인한 것만 따져보자. 최대로 얼만큼 감소될지,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를 따져보자. 했더니 1,000개래요. 그러면 2,000개는 다른 요인에 의한 거네. 과다 적과든 뭐 다른 요인이든. 우린 1,000개만 보상할게요. 둘 중에 작은 거 보상할게요. 말 되잖아요. 그쵸? 2번째 케이스. 한정보장 가입 농지예요. 같은 농지예요, 지금. 태풍 발생했어요. 똑같이. 그러면 손해 발생했겠죠? 이때의 손해는 뭐다? 착과의 감소다. 5종에 해당하지 않는 뭐가 있을까요? 뭐 봄동상해가 발생했어요. 이것도 착과의 감소를 끼치겠죠? 그러면 회사는 또 따져보는 거예요. 10,000개가 기대됐는데 지금 저가 착가서 의무조사 해봤더니 6,000개래요. 자, 이들로 인해서 착과가 감소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회사는 평착 마이너스 적착 4,000개 다 보상해야 될까요? 왜? 봄동상해는 아니잖아요. 이 농가는 이거 안 받아도 돼요 한 거잖아요. 보험료 할인받고. 그쵸? 그러면 태풍으로 인한 것만 한번 따져보자. 태풍으로 인해서 최대 얼만큼 감소가 됐을까?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5,000개래요. 말이 돼요? 이런 그냥 극단적인 예로. 예, 말 안 되죠. 태풍으로 인한 것만 따져봤더니 3,000개래요. 그럼 뭐 보상해야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보상하기로 한 게 아니잖아요. 3,000개만 보상해야죠. 아, 둘 중에 작은 거. 즉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한 농지는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한 농지는요. 평착 마이너스 적착과 최대로 얼만큼 감소하지? 계산해 본 다음에 그 중에 작은 것을 착과량의 감소, 착과 감소량으로 해요. 준비운동 한다면서 이 기초과정에서 얘기하는 거 갑자기 세게 들어오죠.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가 더 있지만 네. 다음 강의 할게요. 아야, 뭐 말 나온 김에 하죠. 뭐, 그쵸? 지금 하시는 게 편하죠? 일단 이거는 종합위험인데, 그쵸? 종합위험인데. 이거는 한정특약 가입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종합위험이에요, 종합위험. 근데 자연재해 없이, 중요한 거 이거, 자연재해 없이, 이게 출제됐었어요. 자연재해 없이. 조수해나 화재로 일부 나무에만, 과수원의 일부에만, 피해 규모가 일부여야 돼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연재해는 전반적으로 피해를 끼치는데 멧돼지가 들이받아가지고 과수원의 일부에 또는 화재가 일부에 발생했어요. 그래도 평에서 적 차이를 10,000개 기대했는데 물론 조수해나 화재가 발생하면 착과량 감소하겠죠. 10,000개 기대했는데 7,000개래요. 조수해 화재 피해 사고 난 거잖아요. 유사고잖아요. 10,000개 기대했는데 7,000개. 자, 그러면 저 3,000개, 즉 평 마이너스 적 3,000개가 과연 얘네만으로 인한 것일까? 따져보자. 어찌어찌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 1,000개래요. 1,500개래요. 그치. 이 중에 작은 것을 착과 감소량으로 하자. 다 인정할 수 없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적과 종료 전에는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적과 종료 전에는 세 가지예요. 1. 종합위험이면서, 종합위험도 단어 낯설죠. 네. 어떤 데는 보통약관이면서, 어떤 데는 주계약이면서, 어떤 데는 특약에 한정특약 미가입한 경우, 종합위험인 경우, 보통약관인 경우, 주계약인 경우, 특약에 미가입한 경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땐 그냥 평착 마이너스 적착, 감소량 거 다 인정. 보험금 지급 대상. 발생했어요. 유사고잖아요. 유사고. 자, 적과 종료전은 3개인데 그 중에 두 번째 3-2는요. 종합위험인데 자연재해는 발생하지 않고 조수해나 화재로 일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 다 저걸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따로 있나? 적과 종료전 3가지 케이스인데 세 번째, 이번엔 특정위험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한 경우. 5종. 특약 가입한 경우. 이제부터 여러분은 문제지를 딱 맞닥뜨리면 저거부터 파악하시는 거예요. 저기에 따라서 무엇을 계산해야 되는지가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이거 다음에 또 할게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고, 이제 해설 노트 마저 볼게요. 해설 노트. 여기에서 그 내용 나왔네요. 자, 적과 종료 이후에는 우린 여기서 이런 거 봐야 되겠죠? 어떤 피해, 어떤 재해일 때 어떤 감수가 실수, 이거 다 한 거예요. 아까 이 피해 플러스 알파. 일소 가을 동상에 부부장 특약이 있더라. 손해방지 비용 농지당 20만 원. 이런 데는 없지만 이렇다 하더라. 시설 가치 있는 거는 대잔기까지 돼 있고 시설이 없는 거는 선방비만 있더라.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수 없어요. 수학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수통합 보시기에 전 9개였잖아요. 우리 기본 구종. 이 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전이 등장한 게 아니고. 그럼 추가된 게 뭐예요? 없어진 거는 수고, 추가된 거 녹화. 동록.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동록을 보상하지 않는데 그거 아니에요.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한 동록 등 간접 손해. 간접 손해. 동록 등 예신 거죠. 그리고 무서운 과수화상병. 과수화상병 한번 발생하면 뉴스 한번 가끔 나오면 인근 다 폐원해야 돼요. 자, 적과 종료 이후 보상하지 않는 손해. 시계가 없어요. 시계. 이제 하우스 부대 시설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해 과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계약 체결 시점 기상청에서 발령한 계약 체결은 이때잖아요. 한참 뒤인데. 그쵸? 그리고 14m/s도 있지만 기상특보 계속 나오잖아요. 뭐 호우주의보, 호우특보. 발령해야지. 발령하면 인정을 해야죠, 이거는. 예,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녹화전 똑같이 있고요. 동록 등 간접손해, 과수화상병, 전쟁 내란 등등 있고요. 추가되는 거. 6 대입, 저장한 과실, 육안으로 판별 불가능한, 아까 우리 2개 봤죠. 일수하고 관련돼서 태양광에 의해 과실이 노출되어, 그쵸? 병으로 낙엽이 져서. 또 이거는 부적절한 입소지 입 제거로 인해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시기별로 무엇이 빠이빠이 날아가 버리고 무엇이 추가되는지. 자, 특정 위험 조건은 여기는 뭐 키워드 위주로 한번 쭉 보시고요. 자, 보험기간. 여러분, 제가 보험기간에서 이 날짜들도 중요하지만 의미, 수학기 종료 시점입니다. 수학기 종료 시점. 자, 사과배 볼까요? 적과 종료 시점이 있대요. 즉,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요, 사과배는 적과 착과수를 6월 달에 하는 것으로 봐요. 단감, 떫은감은 7월이 적과 착과수 조사 시점으로 봐요. 근데 뭐 저 아는 평가사님도 7월 중반 됐는데 사과 적착조사하라고 가신대요. 실무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든 재해보험에서는 이렇게 6월, 7월. 적과 착과수 조사를 6월 달, 7월 달에 한다.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하는 거 아니야? 뭐 보험기간?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착각하면 소, 과실, 손해? 뭐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훌륭하시죠. 적과 착과수가 나오면 뭐가 나오죠? 우리 기초. 이거 다음 강 내용이라 그래요. 기초. 돌아가셔서 7,000개구나. 10,000개 기대했는데 적과 착과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3,000개 어디 갔지? 그쵸? 기억나시죠? 사고 났대. 그럼 뭐 보험금 지급 대상. 기준이 얼마? 뭐 이건 똑같네요. 평착과 기준이, 가입과 기준이 똑같네요. 이거 지금 평착이 10,000개일 때의 경우에요. 아까처럼 그 예시. 이건 적착. 그러면 이거는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겠죠. 10,000개. 똑같아요. 계약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0개 어디 갔니? 사고도 안 났는데. 무사고인데. 아이, 뭐 없어. 날라가. 오버해서 가입한 거야. 초과해서 가입한 거야. 그러면 이 과수는 원래 7,000개짜리 과수원이야. 기억나시죠? 기준 착과수. 그게 언제 된다고요? 지금 보험기간 하다가 왜? 여러분 다 융합하셔야 돼요. 다. 6, 7월 달에 나온다고요. 6, 7월 달에. 이 감액 미경과 비율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6, 7월 달 적과 착과수 조사 시점, 사과배 6월 달, 단감, 떫은감 7월 달에 미경과 비율이 이게 결정돼서 얼마를 감액할까? 감액 미경과 비율이에요. 지금 보험기간 나왔을 때 그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뭐 계속 EP에 가을동상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아유 죄송해요. 네, 준비운동 한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그랬네요. 다음 시간에는 가입금액, 감액, 보험료 이런 거 등등 볼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